농지 114의 토지 투자교실 김현아입니다. 이번에는 농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한테 농지에 대하여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농지는 사두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들 하죠, 이건요. 그런데 농지가 이와 같이 세금을 많이 낼까요? 즉, 농지에서 농사하는 농업인들이 공양농지나 대지, 다른 토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보다 수익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건데요. 농사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농촌 출신으로 농사도 해보았지만 농사하는데 힘은 많이 듭니다. 근데 수익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에 대한 세금을 아시면 다른 부동산보다 세금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농지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죠. 물론 농지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 다 마찬가지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다른 부동산은 기본 세율이 4%죠. 부가세까지 합산해서 4.6%고요. 근데 농지는 매매로 취득할 때 3%라는 거죠. 부가세까지 합하여 3.4%고요. 즉 농지가 다른 토지보다 세율이 1.2%가 낮다는 거죠. 그만큼 취득세를 덜 낸다는 거죠. 거기에 농지를 취득한다. 자격농민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농인도 50%를 감면받으며 농업법인은 최고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자격농민이 취득세를 50% 감면 받으려면 농사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 주소지 관내 취득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3,700이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소득이나 농가부업소득, 임대소득은 제외를 시켜주고요. 기농인이 50%를 감면받으려면 기농 1년 전부터 농사를 하지 않고 기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다. 감면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기농교육 가면 이 규정을 알지 못해서 감면받지 못한 분들이 가끔은 있더라고요. 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다.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 등기로부터 2년 이내에 농사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100%, 2년이 경과됐다 50%를 감면받을 수 있죠. 그래서 농지는 취득할 때 취득세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세율이 낮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감면도 받을 수가 있죠, 이건요. 그래서 취득세가 가장 낮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유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농지는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세도 다른 토지는 0.2%부터 세율이 적용되는데 농지는 0.07%로 다른 토지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한 다음 보유한 상태에서 세금도 농지가 다른 토지에 비해서, 즉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땅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물론 땅이 아닌 건축물도 양도차익이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모든 토지, 즉 농지라고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고 농지나 인야, 대지나 공장용이나 잡종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라냐로 구분을 하여 사업용 토지는 6에서 42%,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16에서 52%를 납부를 해야 돼요. 특히 농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작용을 하고 농지를 매도한다. 5과세 기간에 2억, 1과세 기간에 1억 원 범위 내에서 세액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그럼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제촌이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농지 소재지 시나 군이나 구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구는 자치구로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광역시나 특별시만 구로 판단하고, 수원이나 용인이나 부천이나 이와 같이 자치구가 아닌 것은 구가 아닌 시로 판단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으로 해당 시군구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 이와 연접된 시군구에 거주를 하더라도 제촌으로 인정이 되죠. 그럼 시군구도 거주하지 않고 연접된 시군구도 거주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땅, 즉 농지로부터 집까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 제천으로 인정을 받죠. 다음으로 자격인데요. 자격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를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이 3,700이 넘는다. 자격기간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가족 중에서 직업이 없는 분으로 취득한 다음에 직접 농사를 했다. 자경으로 인정을 받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자경이란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 위해서 농사를 해야 되므로,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한다. 농사는 할 수 있는데 다른 가족이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람을 사서 일을 했다. 이때는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가족 중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취득하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억 주고 땅을 사고 이번에 5억 주고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냐죠. 내가 8년부터, 즉 10년 전에 농지를 취득할 때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 후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겠죠. 그러면 1억 주고 취득하고 5억 주고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4억이죠. 거기에 취득세, 중개사무소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하고, 또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를 공제받을 수 있죠. 거기에 기초공제 250만 원을 공제받고 세율 38%로 계산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약 8,500만 원 전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8,500만 원이 나오는데 내가 8년 이상 제촌 자경을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납부를 하지 않죠. 즉 1억 주고 사서 5억에 팔더라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1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농지를 취득하지 않고 잡종지나 대지나 임야를 취득했다.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최소 8,500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팔 때도 관리만 잘하면 세금이 가장 적은 게 농지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도 농지가 3%로 가장 적고 취득한 다음 보유 단계에서도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고 재산세도 0.07%로 가장 적다는 거죠. 거기에 또 팔 때 8년 제촌 작용을 했다. 세액에서 1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가장 세금이 적은 게 농지라는 거죠. 다만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제촌 작용 등 관리를 하지 않았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토지와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한다. 관리만 잘하면 취득 단계에서 양도까지 세금이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